2026년 7월 한국심리학회와 임상심리사회가 함께한 대규모 시위 현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 상담실을 심리상담 공통 업무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을 무력화하는 구조적 조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장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진정한 심리 건강 증진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한 이름 없는 구조 조정이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통합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를 모두 일반 심리상담사로 통칭하여 자격 요건을 동등하게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공공병원 5곳의 상담실 인력 현황을 보면 기존 임상심리사 30명 중 20명이 업무 범위 축소로 인한 이직이나 전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감원이 아니라 20년 동안 쌓아온 전문 직업군을 하루아침에 일반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리상담이 전문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심리학회 진단위원회가 2026년 3월 발표한 심리적 위기 개입 효과성 비교 연구에 따르면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중증 우울증 개입 사례의 회복률은 65%였으나 통합 자격을 부여받은 일반 상담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사례에서는 임상심리사 그룹만이 90% 이상의 안전 개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성의 차이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하필 2026년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닙니다. 2024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리상담 인건비 절감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김모 심의관은 선진국들도 심리상담 인력을 통합 관리한다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영국의 경우 임상심리사와 일반 상담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통합은커녕 오히려 전문화하는 추세였습니다. 국내 정책 입안자의 오해에서 시작된 이 혼란은 이미 1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만약 당신이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심리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오늘 당장 자신의 상담사가 공통 업무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상담사 소개란에 임상심리사 자격증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한국임상심리사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여 현재 유효한지 그리고 최근 1년간 추가 교육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치료 효과를 2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에서 시행된 공통 업무와 시범 사업의 부작용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상담사들은 평균 15분당 1명의 내담자를 처리해야 하는 과밀 환경에 처했습니다. 반면 기존 임상심리사들은 심층 평가에 45분 이상을 할애할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시간당 3배의 내담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담자 10명 중 7명이 충분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불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양적 확장 뒤에 숨겨진 질적 저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흔히 심리상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모 교수팀이 2026년 4월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통합상담사 그룹의 내담자는 3개월 후 재방문율이 70%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오진이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임상심리사 그룹은
3개월 후 재방문율이 15%로 매우 낮았습니다. 효율성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지금 바로 당신의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민간보험사 앱을 열어보세요. 심리상담비 보장 항목을 검색한 후 보장 범위가 일반 상담인지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인지 구분된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보험사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액 보장을 해주지만 통합 자격만 가진 상담사는 자기 부담금이 30%에서 50%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보를 알면 매달 수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의료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 논리가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6년 5월 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심리상담을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하며 인건비를 40%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트라우마와 정서적 고통은 기계적 고장과 달리 깊은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인식의 오류가 현재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상심리사 집단 행진에는 3,0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 보호와 내담자 안전을 위한 법적 정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참여자 중 한 명인 박모 임상심리사는 우리는 내담자의 숨결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 귀를 막는 것이 바로 이 통합정책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종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인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상심리사 시험이 어렵다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합격자 중 70% 이상이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임상심리사회가 공개한 2026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에는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과 50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통합상담사 과정은 단 6개월의 집중교육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깊은 심리치료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상담사 자격증 갱신을 준비 중이라면 오늘 바로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수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가세요. 고급 임상사례 분석과 같은 심화 과정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과목에 반드시 등록하세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통합 자격만으로는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매년 2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결국 일반 상담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담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즉각적인 전문 개입입니다. 이 개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0일 대법원은 공공기관 상담사 자격 인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임상심리사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의 중요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모 변호사는 자격 요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인 불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정책 로드맵 초안에는 임상심리사회 의견 수렴 회의가 단 1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간 상담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 활동은 수차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담비 한 장이 전문성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논쟁은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